보여요? 할게요.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구강위생용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쉽디 쉬운 치과 이야기 치과 이생사 이지은 이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진료 끝나고 환자분들께 이술대법이라든지 치실, 치간치술 사용법의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환자분들이 그거를 좀 기억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고 한귀로 듣고 흘려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영상을 찍어서 직접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어떤 용품들이 있죠? 칫솔, 치간칫솔, 치실, 슈퍼플러스 이렇게 있는데요. 지은쌤은 하루에 양치를 몇 번이나 하세요? 저는 하루에 양치 3번을 하고 있고 저도 치실을 사용을 하는데 치실도 3번 다 쓰고는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치실이 대중적이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가장 편한 용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칫솔질만 했을 경우랑 그리고 치실까지 다 했을 경우 입안의 그 상쾌함이 다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쵸? 처음으로는 양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환자분들이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칫솔 종류도 굉장히 많아서 어떤 거를 골라야 하는지 많이 여쭤들 보시는데 지은쌤, 칫솔 종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꿀팁 좀 주세요. 칫솔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하거나 약하지 않은 부드러운 모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고 이 크기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 2개 정도 덮을 수 있는 크기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칫솔이 조금 너무 부드러우면 엄청 안 닦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인 취향으로선 조금은 단단한 모를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취향대로 써주시는 게 가장 좋으신 것 같고 이것저것 사용을 해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칫솔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칫솔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솔질을 더 잘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그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칫솔질을 하실 때 빠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셔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씹는 면, 그 다음에 바깥쪽, 그 다음에 안쪽, 마지막으로 혀를 닦아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쪽 위쪽 닦기가 되게 힘들지 않아요? 안쪽까지 이렇게 넣어서 닦으려고 보면은 끝까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혹시 네. 꿀팁 있는지? 보통 환자분들이 네. 끝에를 닦기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넣은 상태에서 입을 다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숙이 넣으면은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양치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닦으실 때는 치아랑 잇몸 사이 이 부분을 중점으로 닦아주시는 게 치태 제거가 더 잘 돼요. 닦는 방향은 잇몸 쪽에서 씹는 면 쪽으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칫솔모를 쓸어 내려주시면 되시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칫솔모를 쓸어 올려주시면 되세요. 위아래 같이 닦거나 옆으로 닦거나 이렇게 마시고 안쪽 닦으시는 것도 바깥쪽 닦는 것처럼 잇몸 쪽에서 씹는 면 쪽으로 한 치아당 10번씩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시고요. 앞니 같은 경우에는 폭이 좁기 때문에 칫솔을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위에 닦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칫솔을 세우셔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세요. 그럼 치석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어디죠? 치석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는 앞니, 아래, 안쪽 여기 맞아요. 닦으실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닦아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치아를 다 닦고 나서 마지막으로 혀도 이렇게 닦아주시고 이 천장도 닦아주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치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흔히들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치실은 이렇게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위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치실이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조금 더 도톰한 칫솔이 슈퍼플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단단한 곳과 두꺼운 곳, 그리고 일반적인 치실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칫솔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들을 다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치실은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으신데요. 편의점이나 뭐 병원, 치과 이런 데서 쉽게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어깨 넓이 정도만큼 하신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가운데 손가락에 치실을 돌려주시면 되세요. 엄지랑 검지를 이용해서 적당한 크기가 될 만큼 이렇게 사이를 잡아주시면 되세요. 치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먼저 치실 넣을 때 한 번에 그냥 넣어서 잇몸이 다치지 않게 해주셔야 되시고요. 넣고 나서 그냥 빼시는 게 아니라 꼭 치아 형태에 맞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한 번씩 하고 빼셔야 되세요. 네, 환자분들께서 치실을 사용하시면은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그러시는데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실을 너무 그냥 넣었을 경우에 잇몸에 상처가 나서 그래서 피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잇몸에 넣을 땐 살살살살 톱질하듯이 넣어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이번에는 슈퍼플러스 사용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임플란트, 보철물 이렇게 연결된 경우 있잖아요. 이걸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원래는 윗니인데 저희가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거꾸로 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슈퍼플러스의 적응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플란트 보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가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냥 치실로 했을 경우에는 잘 아래까지 안 닦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꺼운 치실을 사용을 해서 아래 하반까지 다 닦아주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슈퍼플러스에 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단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의 용도는 치아 사이에다가 쉽게 넣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일반 치실 같은 경우에는 사이가 들어가려면 많이 힘든데 얘는 딱딱하기 때문에 사이에도 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단단한 부분을 치아랑 치아 사이에 이렇게 넣고 두꺼운 부분이 브릿지 사이에 오도록 위치해 주신 다음에 안쪽까지 넣고 하반까지 이렇게 닦아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위로는 절대 빠지지 않거든요. 잡고 옆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세요. 오늘도 멘탈 나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치간 칫솔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치간 칫솔도 치실과 마찬가지로 마트, 편의점, 약국 다양하게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요즘 이런 모양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은 긴 제품이 것도 나오는 것 있더라고요.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핸드로 하는 것도 있고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는 일자형으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 제품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뚜껑을 빼시고 뒷부분에 꽂아주시면 길이가 많이 길어져요. 아, 그거 뒤집어서 쓰는 거였어요? 네. 이거 쬐끄만한 걸로 이렇게 힘들게. 이 상태에서 입안에 넣고 쓰시려면 많이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구부려 주시면 되시는데, 쇠 부분을 구부리다 보면은 쇠 부분이 끊겨가지고 오래 사용을 못하고서는 부셔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 밑에 고무 부분을 이렇게 구부려 주셔가지고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쇠 부분을 꺾어서 쓰시는 분들은 또 사이즈를 잘못 선택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다가 안쪽에 끼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런 분들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고무 부분을 꺾어주시고, 사용하실 때는 저는 치약을 조금 묻혀서 사용을 해요. 치약을 조금 묻혀서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 들어가는 부분만 사용을 해주셔야 되세요. 안 들어가는 부위를 억지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치아 사이도 벌어지고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만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앞뒤로 왕복 운동 횟수는 3번에서 5번 정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처음 살 때 가장 작은 걸 사는 게 좋은 건가요? 요 공간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를 쓰게 되면은 하는 의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사이즈 고르실 때 많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여러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치과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아, 네, 게 맞아요.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일회용으로 아시고 한번 쓰시고 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쓰시고 물로 깨끗이 헹군 다음에 다시 보관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뭐가 많이 변형이 됐으면은 그때 버리고 새로 써주시면 되세요.
치간 칫솔 같은 경우에는 잇몸 질환이 있으셔가지고 잇몸뼈가 내려가시면서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입술질만으로 여기 사이에 낀 음식물이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그 환자분들은 큰 거를 쓰는 게 좋겠네요. 네, 맞아요. 약간의 끼임이 있는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치과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네, 맞아요. 오늘은 이렇게 칫솔질 방법과 치실 사용 방법 그리고 치간 칫솔 사용 방법까지 저희가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혹시 이해하시기 어려운 건 없으셨는지? 사실 환자분들이 알 것 같으신데 잘 모르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칫솔질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보조적으로도 용품이 많이 있으니까 관리하시는 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쉽디 쉬운 치과 이야기 치과위생사 유나라 이지은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안녕. 안녕.